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동 응답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 라이브를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실시간으로 반복적인 질문에 응답하거나 기본적인 도움을 제공할 도우미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개인 비서처럼 사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해주는 기능은 효율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채팅에서 자동 응답을 설정하면 라이브 진행 중에도 중요한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청중들과 더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면서 방송의 전문성과 신뢰감도 높아지겠죠. 이러한 자동화 도구는 초보 크리에이터부터 전문 스트리머까지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이 기능의 필요성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정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통해 자동응답 기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이드를 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딩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셔서 이런 자동화 기능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반 설정과 실행 방법만 익히시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단계별로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한 필요한 코드는 제가 직접 준비해서 제공할 예정이라 코드 작성에 대한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행만 하면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라이브를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얻게 되실 겁니다. 또한 PC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웹에서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과 PC에서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두 환경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웹에서 진행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튜브 라이브의 실시간 채팅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라이브 채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를 실행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코드의 모든 내용을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부분을 식별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구에 대해 응답을 차단하거나 답변 내용을 사용자에게 맞게 설정하는 방법 정도를 익히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개인화해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응답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웹 API를 다루는 것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도 처음 설정하는 환경과 동일한 상태로 준비해서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따라하시다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초보자도 쉽고 간단하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의 구글 계정을 연결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나올 텐데요. 이 단계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이니 모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업데이트 항목의 경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나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할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받아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및 계속하기를 눌러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에서 유료 모델을 무료로 체험해보라는 안내가 나올 텐데요. 참고로 무료 모델은 하루 또는 월간 사용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더 많은 할당량이 필요하다면
유료로 결제하여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무료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 무료 체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게임 방송처럼 장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료 모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 할당량만으로도 대부분의 경우에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사용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프로젝트 선택 버튼을 클릭한 뒤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프로젝트 이름은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만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조직 항목은 본인의 계정이 기업 계정에 속해 있다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계정이라면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이다. 여러 기능들이 나오는데요. 사용할 기능은 유튜브 데이터 API입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상단의 프로젝트명이 만든 프로젝트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 API 및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상단 API 및 서비스 사용 설정을 선택하여 유튜브 데이터 API V3를 추가할 겁니다. U만 치셔도 항목에서 유튜브 데이터 API V3가 보여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하시고 사용을 눌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한 API를 사용하려면 사용자 인증 정보를 생성해야 합니다. 인증 정보를 통해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관리하게 되며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API 사용을 안전하게 설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선 화면 우측에서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API 선택 단계에서 저희는 유튜브 데이터 API를 사용할 것이므로 이를 선택합니다. 이후 XSR 데이터 이용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앱 정보에 앱 이름을 설정해야 합니다. 알기 쉬운 이름으로 정해주시면 되고 사용자 지원 이메일과 개발자 연락처 정보에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앱 로고는 선택 사항이므로 반드시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위 역시 선택사항으로 저장 후 계속 해줍니다. 오어스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데스크톱 앱을 선택해주세요. 이번 이름 역시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작성해주세요. 저 역시 알아보기 쉽게 유튜브 라이브 챗봇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라고 입력했어요. 만들기를 누르면 내 사용자 인증 정보가 만들어지는데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아래 다운로드를 하여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만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용자 인증 정보를 눌러봐도 만든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생성했던 인증 정보를 선택하면 이전에 다운로드받은 JSON 인증 정보 파일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증이 잘못되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이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받아 교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중에 이런 화면이 뜨면서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증 정보 만드는 과정에 없는 과정이 있어 진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시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와서 오어스 동의 화면에서 테스트 사용자에 사용할 이메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신의 이메일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야 유튜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제 다음은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그 챗봇을 웹에서 실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글 콜앱을 사용할 겁니다. 구글 콜앱이란 웹에서 가상으로 PC를 하나 제공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웹에서 개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단, 일반적인 PC처럼 모든 기능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조가 익숙하지 않아 헷갈리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서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제가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대로 따라오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실행하고 사용하는지만 익히시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글 콜랩 사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와 튜토리얼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 역시 그 자료들을 통해 배우고 익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배우려면 학원까지 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글 콜랩을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글 드라이브 화면 오른쪽에 있는 부가 기능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콜앱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영문으로 입력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한글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신 후 구글 드라이브에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가상 컴퓨팅 환경 설정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설치 과정 중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고 서비스 사용을 승인하면 됩니다. 설치 후 파일의 연결 프로그램 선택에서 콜앱을 연결하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제거 버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제거하면 다시 설정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설치를 마쳤는데도 드라이브에서 콜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는 완료되었다고 나오지만 연결된 프로그램이 보이지 않는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아까 설치 화면으로 돌아와서 개발자를 선택해 주시고 새 노트를 선택해 주면 노란색 콜앱 폴더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롭게 생성된 콜앱 화면은 꺼주시고 구글 드라이브 화면으로 돌아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가상 컴퓨터 환경인데요. 잠시 주요 부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파일들을 볼 수 있는 창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램 디스크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떠한 작업이 시작되거나 런타임에 연결을 눌러주어야 활성화가 돼서 해당 항목이 표시가 돼요. 지금 연결된 것을 끊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호스팅된 런타임에 연결을 누르시면 컴퓨터가 활성화됩니다. 상세 정보 화면을 보시면 컴퓨터와 같이 램과 디스크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런타임 유형 변경은 GPU를 사용할 경우에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AI 관련된 작업이나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을 때 선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이 더 좋을수록 무료 할당량도 더 빨리 소진돼요. 결제하여 유료로 사용하시면 더 많은 사용량과 다양한 성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고성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에 기본인 CPU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화면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다 코드를 작성하고 왼쪽 실행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개발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켜진 컴퓨터를 끄는 겁니다. 클라우드 가상 환경이다 보니까 브라우저를 닫는다고 해서 꺼지지 않고 일정 시간 또는 요금제에 따라 계속 실행돼서 할당량을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작업을 완료하시면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제 AI를 연결하기 위해 오픈AI API 키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챗GPT는 많이들 아시지만 오픈AI에서 제공하는 API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챗GPT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API는 개발자가 서버에 요청을 보내면 원하는 결과값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픈AI API 키 생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오픈AI API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챗GPT 사이트가 아닙니다. 꼭 오픈AI API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 화면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API 키스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Create New Secret Key 버튼을 클릭하면 새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키 이름을 입력하고 생성하면 키와 함께 복사 버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반드시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해주세요. 이 키는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를 저장하지 않고 닫으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안전하게 저장해주세요. 이제 API 키를 잘 생성 저장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실행해 봐야겠죠. 설명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코드의 화살표를 눌러서 다운로드 짚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셨으면 구글 드라이브로에 접속하셔서 콜앱 폴더에 화면의 폴더명으로 새 폴더를 만듭니다. 폴더명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푸신 후 파일들을 만든 폴더에 넣어주세요. 파일 중 IPYNB로 끝나는 파일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전에 설치한 콜앱으로 열어줍니다. 이전에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받은 제이슨 파일과 오픈AI API에서 만든 키를 준비해주세요. 우선 코드 항목 중 오픈AI API 초기화 항목에서 키 설정에서 오픈AI API 키를 입력해주세요. 코드를 실행 전 유튜브 라이브를 실행해주셔야 방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 후 유튜브 라이브를 실행했을 경우 코드를 재실행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런타임 메뉴에서 모두 실행을 눌러주세요.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중간에 드라이브 연결을 위한 인증이 나오면 인증을 해주시고 이후 구글 클라우드 콘솔 초기 설정 위에서 멈춰있게 되면 파일 선택 항목 클릭 후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받은 제이슨 파일을 선택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 실행 셀에서 구글 사용자 인증을 위한 링크가 나타날 텐데 링크를 눌러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인증 시 나오는 체크박스는 모두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등록한 사용자의 경우 인증 코드가 나타나는데 아까 인증 링크 아래 보시면 입력 박스가 있는데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실시간 채팅을 가져오고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폰의 라이브 방송 화면과 챗봇 실행 화면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되는 내용을 보시면 시간과 누가 보냈고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내용에서 단순한 답변만 하는 것이어서 AI 모델은 요금이 저렴한 GPT-4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하고 섬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활용도에 맞게 상위 AI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픈AI API는 유료로 충전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위한 프롬프트와 문의와 답변을 사전에 정의하셔야 하는데요. 봇 로컬 프롬프트 파일은 오픈AI API 요금을 절약 차원에서 GPT에게 답변 요청 전 사전에 정의된 문의와 답변 중 유사한 것이 있으면 해당 내용으로 답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보이는 규칙과 같이 퀘스천 앤서 한 쌍으로 추가 또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봇 프롬프트 파일은 오픈AI API에 즉 GPT에게 임무를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컨텐츠 안에 예시를 작성해뒀고요. 이 안에 제한사항 문의에 대한 답변 등에 대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은 콜앱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요. 메모장 등 텍스트 편집기에서 수정 후 등록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엔 PC에서 실행하는 내용과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꼭 해주세요.